네, 기업분석 리포트입니다. 유화증권 기업분석팀의 최성환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혼식은 잘 치르셨습니까? 네. 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어떤 기업에 관한 내용일까요? 예, 곧 있으면 6월이고요. 6월에는 또 월드컵이 있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보다 선명한 화질로 이제 시청하려고 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보고 싶은 경기를 딱 실시간에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셋톱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UHD TV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에 스마트 TV 가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확대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셋톱박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셋톱박스가 이제 요즘은 작아지는 동글형도 이제 들어가고 네. 구글의 크롬 네, 저도 잘 써보진 않아가지고 네. HDMI 단자로 뭘 꽂으면 바로 잡는다고도 하는데 네. 써봐야 되겠죠. 네. 자, 셋톱박스도 변신을 하고 있고 또 스포츠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이제 6월의 월드컵 이 시차가 다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새벽에 경기가 좀 브라질은 새벽. 네. 또 눈 막 붉은기하고. 어찌됐건 셋톱박스 업체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휴맥스, 토필드, 네. 가온미디어 이런 업체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고에 있길래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온미디어라는 업체인데요. 가온미디어. 예. 네. 많은 셋톱박스 업체들 중에서 제가 가온미디어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 업체들 실적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의 실적은 매출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 있고요. 토필드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 리테일 시장의 축소로 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셋톱박스 시장은 크게 오퍼레이터 시장하고 그리고 리테일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KT, KT 같은 이런 통신사라든지 MBC, SBS 같은 방송사에 공급을 하는 B2B 마켓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테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개별로 구입하는 시장인데 이건 이제 B2C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필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비중이 높아서 리테일 시장에서 성장세가 가속화되다가요.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에 투자했다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 모습인데요. 네. 이제는 셋톱박스로 보기는 본업하고는 좀 다른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 기술 개발과 생산 캐파 확대를 하면서 201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도서부터 턴어라운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오늘 월드컵 시즌을 앞두고 가온미디어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가온미디어의 실적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타 셋톱박스 업체 대비해서 좀 양호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셋톱박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IPTV 가입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IPTV 가입자 수가 800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결합상품 판매가 계속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IPTV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유선 케이블보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무선 콘텐츠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제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이 있었고요. 모바일 IPTV라든지 N스크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TV하고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IPTV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셋톱박스 시장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셋톱박스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셋톱박스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반면에 최근에는 유무선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라든지 SK 텔레콤 같은 이런 통신사업자들에게서 셋톱박스의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라고 해서 성장세가 가장 그 중에서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통신사 쪽에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 가온미디어에서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 그 셋톱박스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한 그 성장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셋톱박스 그러면은 이렇게 큰 형태인데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고 네. IPTV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가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부 몇 개의 도시는 시범적으로 기가 인터넷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이제 대용량의 영상이 막 실시간으로 이제 틀어지는 것인데 결국엔 그럼 셋톱박스 업체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 포털 사업자들 뭐 이런 쪽과 연결이 좀 되면은 또 하나의 진출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맞습니다. 진행 과정이 좀 있는지.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다음 TV 다음 TV 박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온미디어에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하고 협력을 해서 구글 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LG U 플러스 가입자들한테 이제 그 번들형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IP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통신사라든지 뭐 방송사들하고만 연결이 돼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인터넷 사업자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집안에서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로 이제 셋톱박스가 좀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사물 인터넷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코콤이라든지 코맥스 같은 이제 홈 네트워킹 사업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셋톱박스 업체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IP 허브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셋톱박스 업체들이 차라리 좀 그쪽하고 더 관계가 더 있지 않나. 지금 홈 네트워킹 서비스하고 스마트폰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보면은.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홈 네트워킹 사업자들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물 인터넷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셋톱박스 부분이 더 이제 그 IP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셋톱박스가 TV에 달려서 허브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서버 역할을 하거나 네, 예, 뭐 이럴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자, 그럼 가온미디어 실적 마지막으로 좀 추산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온미디어의 영업 실적은 2012년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요.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영업 실적은 매출액 3,200억 원, 영업이익 160억 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600억 원 수준으로 PER 4.5배 정도로 그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능한 그 BW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감안했을 때에도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평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아증권에서는 가온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하고 그 목표 주가 8,000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온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새신랑 애널리스트,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시는. 뭐 좋습니다. 하여튼 유아증권 기업분석팀의 최성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